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김동수 경제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심층 분석해서 자세하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1억 원 뚝 서울 아파트 급매물 증가, 집값 하락 신호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최대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해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개업소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급매물은 이달 7일 기준 3,684건으로 8월 말 3,463건과 비교해 일주일 새에 221건, 6.4%가 늘었다. 해당 기간 서울은 전국에서 급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1위에 올랐다. 여러분, 아마도 2020년 4분기 주택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것입니다. 매수자가 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매물이 쌓이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물이 쌓이는 지역처럼 하락 예상 지역 순위를 살펴본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의 강남 상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서울의 강북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떨어지면 광역도시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지방도시 순으로 하락될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서울은 급매물 건수가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초 증가세로 전환된 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던 집주인들이 값을 낮춰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급감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도 이달 증가세로 전환해 8월 말 41,129건 대비 2.1%가 늘어난 41,997건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세금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면서 이들 급매물도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적체될 경우 집값 하락 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710 부동산 대책 직전 154.4까지 수술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수는 이후 8주 연속 둔화돼 101.5까지 떨어져 기준선 100이 임박했다. 강북 지역은 지난주 99.3을 기록 12주 만에 먼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재확산과 거시경제 불안으로 실물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갈수록 부동산 매수 심리는 위축될 것입니다.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하루빨리 파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말이죠.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세금 부담으로 연말까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 상반기에도 많이 나올 것인데요.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기다리면서 최저점에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원 기사인데요. 경북 아파트 6채 이상 팔아야 서울서 한 채 산다. 더 심해진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했다. 경북의 아파트 6채 이상을 팔아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비싼 강남권과 비교하면 격차는 12.5배에 달한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6% 오르는 동안 경북은 2.4%에 그친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북 김천시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건축 연도는 2012년도 8년 된 거죠. 전용 면적은 84.7812제곱미터니까 분양 면적 33평형이 되겠죠. 지난 8월 29일에 1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건축 연도는 2006년인데요. 전용 면적 84.9984니까 똑같죠? 분양 평수가 33평형인데 지난 8월 8일 27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북 김천시와 서울 강남의 도곡동 평수가 같은 그 아파트가 무려 격차가 17.9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건축비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평수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차이로 또한 집가 문제가 가장 크겠죠. 땅값이 문제입니다. 땅값. 이렇게 땅값이 비싸니까 역시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격차가 줄어든 곳은 인천이 2.96배에서 2.75배, 대전은 3.18배에서 2.81배, 세종은 2.44배에서 1.77배, 경기는 2.29배에서 2.16배로 나타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수를 줄이는 대신 규모나 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서울에서도 미래가치가 높은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이동하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 기사와 같이 지금 서울과 인천은 격차가 줄어들어서 2.75배라고 하지만 인천과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2018년도에 건축한 아파트를 제가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 세상 8월 29일에 84.4163제곱미터가 7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난 6월 18일 날 거래가 되었는데 84.99제곱미터가 2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삼성동과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면적은 같지만 무려 4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공시가발 대란 우려. 재산세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 폭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로드맵을 내놓기 위해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가 검토되고 있으나 이보다 부담이 2배 더 많은 건강보험료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면 공시가발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실화율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려야 한다. 핵심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다. 여러분,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지만 문제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이번 사태로 가게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호명했습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2.04%가 인상했고 2019년도에는 3.49%, 2020년도에는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도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청장년 인구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로드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정책이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분야 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21개 등 60여 가지 목적의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꼼꼼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후 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냥 놔두면 공시가격의 60%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정해 과표가 정해지는 재산세가 역대급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진 않았지만 재산세보다 건강보험료 문제가 더 복잡하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줄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스스로 집값 상승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값은 물가 상승률 대비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크나큰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들의 소득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소득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나 역시 이제 물론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게 되면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도 있겠죠. 올 11월부터는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에서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최근에 이번 사태가 다시 유행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0.2%에서 마이너스 1.1%로 하향 수정됐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이번 사태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경기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도에는 민간 소비와 수출의 위축으로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뒤 2021년도에는 3.5%로 반등할 거라고 전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1%로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상당히 보수적인 발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내외적으로 이번 사태의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 하락폭이 더 커서요,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아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급감하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서비스 업종에서는 소득 감소로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업종에서 지금 아우성인데요.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전 업종의 손님이 끊기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수입이 줄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 여파로 올 2분기에 말이죠, 서울에서 무려 2만 개가 넘는 점포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상점의 절반은 음식점입니다. 그렇다면 빈 점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거리를 가다 보면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3분기에는 서울의 상가 공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가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임대 시장에도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 공실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되면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중되는 실업난이 무섭습니다. 이미 고용과 내수가 동반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우리 경제가 빈사 상태에 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 대입연재 사상 최대.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입연재 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015억 원, 1,516가구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이 넘어섰다. 대입변제 금액은 2017년도에 34억 원에서 2018년도 583억 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김부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입지가 사실상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갭 투자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그리고 빌라의 경우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증가할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말이죠. 전세 낀 집을 인근 호가보다 저렴하게 내놓아도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요,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를 낀 매물을 찾는 사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가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